그리고 전세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그게 20년치 월세라는 거를 아시는 분이 작아요. 이제 재테크를 하시려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무조건 따라하면 된다 생각하는데요. 지금 미국 주식의 주요 플레이어도 다 상공사공들이고요. 거시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가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부동산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하실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집이면 집, 땅이면 땅. 당신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집땅지성 MC 월천대사 이정입니다. 이제 부동산이란 단어가 어느새 아파트. 네. 아파트. 이제 아파트가 돼버렸어요. 원래 다른 것도 많은데, 그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이 아파트 비중이 자꾸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주택 매매 10채 중 8채가 아파트였대요. 일단 작년에 그 아파트 거래량이 많았던 거는 아파트 거래량도 반토막 됐는데 비아파트 거래량은 소위 8분의 1 토막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세 사기도 너무 이슈가 네, 있었고요. 그게 완전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전세 사기가 22년 말부터 있었는데 23년, 24년 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아예 그냥 비아파트 거래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비아파트 거래량이 거의 한 70% 빠져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이만큼 늘어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 많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뭐 세종시 같은 데는 가뜩이나 거기는 원래부터 동네가 비아파트가 없는 동네다 보니까 그냥 아파트 거래량이 많았던 것 같고 다만 그러나 추세적으로는 그냥 젊은 사람들한테 집 뭐 살래 물어보면 대부분 다 아파트 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아서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구조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작년이 좀 특수하게 이례적으로 높았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있었던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저는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약간 내버려 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비아파트 시장의 거래 비중은 계속해서 종전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아파트 중심의 거래 시장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비아파트 쪽에서는 그냥 저의 바람은 이제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비아파트 쪽을 기업형 임대주택화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그런 신뢰를 제공하는 그런 주택들이면서 신축이면서 동시에 공동주택이면서 이런 준 아파트화스러운 그런 주거를 대량으로 공급한다면은 뭐 그쪽으로는 막 사업 기회가 많을 것 같으니까 좀 많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주거 기능을 못하고 있는 비아파트 시장을 좀 빨리 흡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형 임대 아파트 이제 생소하실 텐데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될 가능성들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지금이 분위기는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은 월세와 전세와 거래에서 월세와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아진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가율이 높고 연령대가 어릴수록 임차율이 높은데 이런 임차 시장이 과거에는 좀 전세를 염두에 둔 그런 움직임이 많았다면은 지금은 굳이 또 전세여야 되냐 약간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굳이 이걸 정말 전세여야지 될까? 왜냐면 전세에도 자기 목돈이 들어가니까 물론 대출로도 조달하지만은 목돈도 넣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약간 월세를 살고 근데 저도 그거를 또 어린 연령대는 뭐 미국 주식이나 코인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드가 더 높아 보이면은 이쪽으로 돈이 가는 게 순리에 맞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구조적으로 월세화가 돌아간다는 건데 구조적으로 월세화가 돌아간다고 생각된다면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수요자가 앞으로 짱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충분히 들어올 만한 그런 환경이 된 것 같고요. 과거랑은 그래서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정부의 뉴스테이는 소위 좀 10년 일찍 왔다면은 지금은 뭔가 청년 세대들이나 아니면은 뭐 40대까지 확장을 하더라도 월세에 대한 그 거부감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은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역전세들을 겪으면서 월세에 대한 그 두려움이 전세금을 잃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역전이 좀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사실 이제 그게 네. 크죠. 제가 너무 좀 투자적으로 얘기해서 네. 그렇고 그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고 그 불안함에다가 저쪽이 더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좀 전환하고 요즘에 저한테도 제 연령대의 나이대도 40대 나이대에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위원님 뭐 저희도 이제 뭐 월세로 가고 전세금 다 먹을까? 미국 주식 넣을까? 한국 주식이 아닙니다. 다 미국 주식 넣을까?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저 배우자분하고 상담해야지 왜 나하고 상담하냐? 약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반쯤 농담 삼아서 집이 있으면 당연히 주거 안정이 생기는데 그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만큼 주거 안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 거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항상 정답지 같은 것처럼 시장을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전세를 하고 전세한 다음에 뭐 신축 아파트를 사고 그 신축 아파트 살면서 좀 뿔리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은 신축 아파트를 하더라도 그 소위 멀티플이 높지 않은 지역의 신축 아파트는 옛날만 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그런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보다 보면 올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그 전세 멀티플에 대한 이야기 매우 많이 강조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거 조금 시청자분들한테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질문은 전세 멀티플이라 하셔가지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작년 한 11월쯤에 했었던 생각은 올해는 상고하자였어요. 왜냐하면은 부동산을 주식으로 비유해 보면은 시가총액이 큰 이제 서울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이 있는데 이런 주택들을 사는 사람들의 소득원은 미국 주식이거나 코인이거나 이런 이제 기타 전통 비전통 자산과의 상관성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작년 7, 8월이 가격 강세일 때 코인이 거의 8만 불 가까이 갔었다가 그게 막 10만 불 넘어가다 보니까는 그럼 내년 상반기에는 대출 좀 열리면은 가계대출 열린 거랑 합쳐져 가지고 구매력이 올라가니까 상반기는 조금 강세가 나오고 하반기는 자연스럽게 대출 규제가 다시 재시행이 되면서 하반기는 좀 약세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가요. 그러다가 12월에 이제 계엄 탄핵 전국으로 가면서 그 매수 대기자들이 좀 얼어붙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상반기는 그냥 보합세 그리고 하반기는 운이 나쁘지만은 어쨌든 하반기에는 좀 다시 좀 약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25년은 부동산 시장에 큰 뭐가 없겠다 이랬었는데 갑자기 또 2월 둘째 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또 풀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력이 쌓인 사람들이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인 그 구매력 위주로 봤을 때의 그 시장 뷰이고요. 제가 질문처럼 전세를 가지고 또 시장을 보고 있는데 맞아요. 전세에 대한 되게 재미난 그 공식도 세우셨고 네. 올해 전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사실은 부동산도 현금 흐름 발생 자산이고 그리고 전세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뭐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그게 20년치 월세라는 거를 아시는 분이 작아요. 그러니까 전세는 결국 20년치 연세거든요. 그러니까 월에 만약에 200만 원 내고 있다. 그럼 연에 2,400만 원 내고 있는 거고 연에 2,400만 원 내는 지역의 전세는 곱하기 20을 하면은 거의 한 4억 8천쯤 되거든요. 약간의 위아래가 있지만 월에 300만 원 내고 있으면 3,600만 원에 20년 곱하면 7억 2천. 400만 원 정도 내고 있다면 정말 비싼 집인데 400만 원은 연 4,800, 전세로는 9억 6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매매는 보통 서울은 그거의 약 2배인데 매매는 이제 전세가 9억 6천이면 매매는 한 19억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월에 300만 원씩 내가지고 전세가 한 7억 정도 하면은 그거는 매매가가 한 14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격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이 현금 흐름이 높아지면은 가치가 상승하는 것처럼 결국 부동산도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매매가가 올라가고 전세가가 빠지면 매매가가 빠지는 건데 올해를 놓고 보자면은 이제 전세가 조금 안정화가 되면서 상반기에는 좀 안정화가 되면서 매매 시세가 조금 안정화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제 답변도 약간 중구난방처럼 된 감이 없진 않지만은 그치만 지금의 토어제 해제로 인한 약간의 그 가격 강세는 이게 구조적인 강세로 가려면은 펀더멘탈하게는 전세가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이제 그렇게 따라붙지는 못한다면은 좀 한 2, 3개월 작년처럼 2, 3개월 좀 강세장 분위기를 좀 냈다가 전국적으로는 그냥 좀 다시 보합세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어느 지역이든지 분양만 받으면 다 골고루 2배가 됐는데요. 지금은 좋은 지역들은 여전히 상승세가 높아서 뭐 1년에도 막 팍팍 오르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사실 분양가도 높고 네. 이제 그런 시세 차이라고 하는 분양에서도 좀 그런 거 얻기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젊은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약간 더 미국 주식 훨씬 또 최근에 또 수익률이 좋았고 이런 쪽으로 좀 쏠림이 있으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재테크를 하시려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무조건 따라하면 된다 생각하는데요. 그 사실은 3040 세대들이 우리나라 2017년 부동산 강세장 때부터 주택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였고요.
지금 미국 주식의 주요 플레이어도 다 3040들이고요.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시면은 2013년, 14년 처음 나오고 그거 맨 먼저 들어갔던 사람은 뭐 20대들이고요. 그때 4060들은 왜 진짜 돈으로 가짜 돈을 사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돌이켜 보면은 그냥 젊은 사람이 한 거 따라하는 게 전반적으로는 좋았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 기준으로 저는 그래서 2030 그쪽 라인에서 그 전세 깊이가 나오는 게 전세 사기로 인한 그런 깊이도 있지만은 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해외 주식이라든가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노출이 아주 많다는 걸 봤을 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절박함을 따라가는 게 자산군으로는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는 그 40대 이상의 지인이나 그 선배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사는 거를 따라 살아. 저 사람들은 집을 안 산다. 저 사람들은 집 어딜 사냐? 돈 다 벌고 온 다음에 하이엔드를 산다. 그러니까 그 하이엔드가 아닌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걸로 벌어온 다음에 하이엔드로 와라.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다른 거 뭐 다 코인하고 주식하니까 자기 성향에 맞아. 코인 주식 위험한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래도 그냥 회사에 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식 좀 한다는 놈한테 종목이라도 한번 물어봐라. 그럼 뭐 나온다. 양자컴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거 같이 해라. 뭐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제가 나이브하게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그 요즘에 자산 구조가 예전에 전세금도 사실 목돈이 물리고 이렇게 좀 확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집 네.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현금화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또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으세요? 일단은 전체적 거시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소위 저성장 국가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명목 성장률로 한국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올해만 놓고 보면은 물가도 1% 후반 그리고 성장은 1% 중후반 그렇기 때문에 합쳐서 명목으로는 뭐 3.5%, 3.6% 정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어쨌든 성장이 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은 그 성장에 비례해서 가기는 가는데요. 다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에 그런 괄목할 만한 그런 상승은 그 과거에 못 올랐던 게 한 번에 좀 따라 올라간 느낌이고 지금은 부동산의 전반적인 자산 가격 상승이 없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유입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젊은 세대들은 자기 돈을 가장 많이 불려줄 그런 자산으로 많이 찾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옛날만 하지 않다는 이런 말도 똑같은 건데 성장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률이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매각 차익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낮고 그리고 임차료 상승률도 낮아지고 그러니까는 월세를 받든 전세를 받든 종전에 올려받았던 폭이 있는데 지금은 그만큼 못 올려받으니까 깔아놓은 건 많은데 돈은 좀 안 생겨가지고 그게 아쉬워질 법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옆 나라인 일본을 보면은 1990년대 자산시장 붕괴하면서부터 소위 일본도 역성장, 저성장에 들어갔고 와타나베 부인으로 대표되는 일본 돈을 가지고 해외로 투자하는 이거를 이제 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캐리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지금 한국도 똑같이 약간 비슷한 원 분위기인 것 같아요. 트레이딩, 예. 네, 원 캐리, 원 캐리처럼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 넣고 코인 넣고 다른 나라 부동산 사고 이런 원 캐리가 만들어지는 거는 구조적으로 너무 맞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다 저성장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출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본다면은 저성장은 더 고착화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2010년대에 중고성장에 맞춰가지고 부동산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하실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정말 자기 거주 한 채, 그리고 뭐 자기 거주와 무관하게 진짜 아까 멀티플 높은 그런 똘똘한 지역에 한 채가 있다. 그러면 아니면 자기가 본인이 거의 거주하고 있다. 그럼 그걸로 적당히 만족하고 투자는 이제 딴 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3040 세대들이 집중하고 있는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소중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다음에도 또 나와주실 거죠? 네. 섭외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니 이제 쉬워졌잖아요. 네, 오늘의 지성인 최부심 최상욱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